이제 보시고 계신 시청자 네. 구독자분들이 네. 저런 무식한 놈이다. 요즘 차 사시면 네. 다들 신차 패키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차 패키지를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세부 항목을 골라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진짜 필요한 이 항목들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오바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동호회도 찾아보다 보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고 썬팅이랑 블랙박스만 해도 된다라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것만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근데 신차 네. 패키지만 하는 데를 찾아가는 이유는 모든 이런 작업을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한 방에 다. 이제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네.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항목별로 이제 필요한 게 있고 없고 차이니까 이것도 주관적인 부분이 커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 항목별로 뭐에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네.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진행되는 검수. 신차 검수요. 네, 신차 검수. 이게 저도 새 차 산 지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 좀 꼼꼼하게 살펴보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차 검수라는 게 차라는 거를 네, 매번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구매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차랑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검수를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네, 그냥 그쵸, 봤어. 그냥 그러고 끝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 업체에 맡기다 보면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신차 출고됐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취약하게 작업이 완성도가 좀 미약한지에 네.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음, 확인을 좀 더 잘해드릴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찾고 네. 그 대응이 바로 가능하죠. 이걸 찾다 보면은 인수 거부에 대한 그 블로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래서 인수 거부했다, 이래서 인수 거부했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는 절대 이해 못한다. 그 큰 돈 들여 산 건데 내 네. 재산인데 새 상품이 이런 식으로 오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수 거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업체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계가 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죠. 완성차들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직접 네. 탁송을 해서 그렇죠. 차에 싣고 배송을 오잖아요. 그 동안 이제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음. 팀장님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네. 이런 건 무조건 인수 거부해야 된다. 제조사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버리면, 업체에서,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그렇죠. 인수 거부를 하게 되는 그렇게 거죠. 들리면. 그렇죠. 심하게는 고무 몰딩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 안쪽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심했네. 네네. 그렇게 되면 사자를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문제가 그거잖아요. 인수 거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그 상품처럼 그 하자가 있어가지고 교환해 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교환이 된다고 하면 조그만 흠집만 하자만 있어도 교환하는 게 맞죠. 네. 바로 괜찮은 걸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차에 옵션이 많아지고 그 옵션을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제조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다시 기다린다 한들 그 차가 아무 문제가 없이 도착하는 장담은 못하죠, 아무도. 그죠. 그런 식으로 접다 보면 뭐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을 것 그쵸. 같고. 그러면 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네. 하는 그러니까 걸로. 업체에 맡겨서 검수를 의뢰하고 그 업체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직접 보시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인수하셔서 타시면 되고요. 나는 이 부분은 너무 거슬려가지고 차에 정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좀 힘들겠죠. 근데 당연히 제조사 측에서는 AS를 해준다, 고쳐준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업체랑 얘기하셔서 내장재 같은 경우야 이제 새로 교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장 같은 경우에 도장을 새로 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새 차가 바로 사고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네, 이거는 업체에 여쭤보고 업체에서 좀 알려주는 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제일 많이 하고
그 패키지 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비용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쵸. 거. 네, 썬팅인데 요거는 신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썬팅들이 있고 네. 굳이 여기 안에도 사실은 쿠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썬팅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물론 비싸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뭐 크게 어떤 점이 다르고 그 비용을 투자할 만한지. 그러니까 뭐 썬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위에 링크 띄워주셔서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다시 강조드리자고 하면 원하시는 필름의 농도에 따른 TSER 수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쉽고 그나마 정확하게 이제 열차단 필름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네, 주관적인 게 아닌. 보통 뭐 근데 동호회 보면은 네, 댓글들 엄청 많이 달아주세요. 뭐라고요? 썬팅 뭐 신차 패키지 할 건데 뭐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이게 각 브랜드 업체별로 이제 댓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로 본인들이 써보고 좋았던 필름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요즘 그 고객분들이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 누가 그 댓글을 쓰면 네. 그 누가 댓글을 썼는지 그게 이제 알바인지 정말 실회원인지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분들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브랜드가 뜨면 그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업체에서요? 아니요, 뭐 업체든 뭐 어떤 뭐 커뮤니티든 어떤 공간에서든 그런 게 있으니 다 꼼꼼히 그 수치화가 돼 있잖아요. 필름이 썬팅 필름은 그렇죠. 뭐 랩핑 필름처럼 이제 색상만 네네.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치화가 돼 있으니까 그 수치를 보고 이제 원하시는 스펙의 필름을 정확히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제일 크게 갈리는 부분이 반사랑 비반사거든요. 네네. 근데 비반사를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반사 필름의 전파 차단 때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점잖지 못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드레스업 효과로는 이제 반사 필름이 훨씬 좋긴 한데 이것도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튀는 색상이 싫다고 하시면 이제 비반사 필름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모든 반사 필름이 그 전파 차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썬팅 편을 보시면 정확히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걸 또 나열하자고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그것도 이제 썬팅 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반사 필름이 전파 장애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블랙박스. 네. 요거는 제조사 이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요즘 필수긴 해요. 필수죠. 블랙박스는 필수예요. 필수고 네. 그 요즘 그 인캠 인캠으로 제조사에서 많이 달아서 나오잖아요. 옵션으로. 빌트인 캠이 이제 옵션으로 달리는데 뭐 빌트인 캠을 장착하신 분들은 블랙박스를 당연히 빼시면 되고요. 신차 패키지에서 빌트인 캠 옵션을 안 넣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를 구매하실 때 옵션을 빼고 이제 신차 패키지에서 그 원하시는 스펙의 블랙박스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정 블랙 빌트인 캠을 쓰는데 보조 배터리를 쓰게 되면 네. 그 녹화 시간에도 그게 영향이 가나요? 똑같이? 그러니까 빌트인 캠에 기본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에 너무 또 보조 배터리를 추가한다.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부분이죠. 음. 근데 그런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옵션을 넣지 않고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블랙박스랑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저렴해요. 보이기는 근데 사실 여기 볼 일도 별로 없어서 그렇죠. 보통 이제 장착을 해드려도 빌트인 캠이 당연히 이제 깔끔하긴 하지만 요즘 블랙박스 장착도 룸미러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뭐 그렇게 이제 시야에서 거슬리거나 이제 미관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차라리 빼고 네. 보조 배터리가 좀 시간을 길게 하겠다 싶으면은 빼고 이제 작업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빌트인 캠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가 12시간 녹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애프터마켓으로 하시면 원하시는 시간대, 뭐 적게는 20시간대부터 많게는 50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 폭이 넓어지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는 딱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언더코팅도 되게 많이 하세요. 언더코팅.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언더코팅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하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차는 이제 기본 코팅이 다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 차들은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더 코팅은 정말 필요 없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관 쪽인데 네. 유리막이랑 PPF를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유리막이랑 PPF를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쵸. 예, 예. 근데 뭐 유리막이랑 PPF는 같이는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예, 알죠. 네네. 그것도 띄워드릴게요. 네. 그 카케어 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띄워드리고. 근데 유리막은 네. 그 좀 많이 찾아봤을 때 그 신차 패키지 업체에서 네.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명칭이 잘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도 잘 안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네. 명칭이 올라와 있다 한들 그 제품을 막 실질적으로 찾아서 확인하기 너무 어렵고요. 이게 수치화가 정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10만 원짜리 유리막은 뭐고 뭐 네네. 120만 원짜리 유리막은 뭔지 소비자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어렵더라고요. 네. 확인 그리고- 눈으로 뭐 확인할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뭐 당연히 물론 안 그러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훨씬 많겠지만 간혹 뭐 100만 원짜리 유리막을 의뢰해도 네. 뭐 10만 원짜리 바르신 분들 계세요. 그럼 안 되죠. 네. 근데 소비자들은 절대 모르거든요. 그쵸. 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유리막을 하는 목적과 네. PPF를 하는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한데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한데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그쵸. 예,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막 먼저? 그러니까 유리막 먼저 하면 네. 이제 도장을 할 때 이제 그 철판에 프라이머를 뿌리고 페인터를 뿌리고 그 위에 이제 클리어층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클리어층과는 다르지만 굳이 뭐 따지자고 하면 이제 클리어층을 한 겹 더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막이라는 것 자체가. 네. 예전에는 그래서 유리막을 올리면 뭐 차 도장도 보호가 되고 뭐 네. 세차 관리도 쉬워지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효과가 미비할 것 뿐이죠. 기간은 이것도 이제 몇 레이어로 올리냐, 한 번 발라서 끝내냐, 2번 바르고 3번 바르고 4번 바르고 5번 올리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막은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수작업으로 바르다 보니까 네. 같은 두께로 계속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유리막도 잘하는 업체에 가서 그 최대한 이제 그 고르게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리막 바르는 것만큼 그 후에 열 처리, 경화 작업도 중요합니다. 장비가 다 설비가 다 돼 있고, 네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유리막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유지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리막을 씌워서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 처음에 새 차 살 때 한 번 했다고.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 대한 제품에 따라서 그 기한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은 재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네네. 근데 뭐 PPF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도장면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씌웠던 게 PPF라고 하면 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PPF가 되게 깨끗하고 맑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장면도 더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유리막보다는 더 확실하게 그 외부로부터 이제 도장면을 방어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발수도 다 돼 있고요. 그러면, 네. 단점은 비싸다는 거 하나죠. 그죠, 비싸죠. 네. 근데 요게 요즘에 이제 국산차에도 그렇고, 네. 그 신차 옵션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생활보호 패키지처럼 뭐.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나은지 네. 아니면은 나와서 이제 신차 패키지에 포함을 하던 아니면은 좀 더 추가를 해서 하던 그게 나은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도어 컵이나 도어 엣지 부분 같은 경우야 컴퓨터 재단으로 한다 한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본넷이나 이제 범퍼, 뭐 네. 사이드 미러 이런 경우는 컴퓨터 재단으로 하면 그 이음새가 보이거든요. 그죠, 막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랑. 네네. 말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끼고 네. 그 엣지 부분이 어쨌든 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본드층이랑도 이제 가깝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걸 원하신다고 하시면 애프터마켓 손재단 하시는 곳 가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런 거 귀찮고 그냥 신차에서 나왔을 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신차 옵션에 넣으시면 되는데 사실 신차에 들어가는 그 PPF가 어떤 브랜드의 어떤 필름인지도 모르고 돈을 주고 이제 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애프터마켓을 좀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 PPF는 영구적인 건가요? 안 떼고 계시면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안 떼면. 안 되면 네. 뭐 혼자 떨어지진 않아요. 접착력이 강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셀플링이나 발수, 네. 그 오염도에 따른 황변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진 못해요. 유리막이랑 비교하면요? 유리막에 비해서는 그냥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 유리막은 이제 몇 번씩 해줘야 되고, 그쵸. 뭐 유리막을 뭐 4번 할 정도면 PPF는 한 번? 4번도 더 되나요? 6개월이라고 쳤을 때. 한 2, 3년? 보통 PPF 하시면 3년은 가니까 최소. 최소 네. 3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용도 네. PPF가 이제 더 저렴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리막보다 이제 방어 능력은 훨씬 좋고요. 맞아요. 새 차 사면은 좀 많이 고민인 게 요건 것 같아요. 외관, 특히 외관. 네. 어쨌든 네. 애지중지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여기다 맡기시는 거니까. 다음은 이것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방음 방진. 패드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저는 제 차를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건 절대 하기 싫어요. 왜요? 이 내장재 다 뜯어야 되잖아요. 또 내장재 뜯는 거는 뭐 블랙박스 할 때도 살짝 뜯을 때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막 문짝 다 뜯고. 뭐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숙련된 분들이 하시니까 네. 뭐 내장재에 뜯는다고 해서 문제될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시공하시면 효과는 있어요. 엄청나게 효과가 크고. 정말 엄청난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시고 시공을 받으시면 효과를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저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보통 신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그 후드 안쪽에다가 하는 정도? 그리고 후드 추가가 안쪽, 아마 그쵸. 이렇게 도트림 들어가는 것 안쪽.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되게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려면 그 뭐 도 안쪽 내장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하체 부분에서 그 휠하우스 부분 있죠. 아, 예, 예. 그쪽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는 그 실내 바닥 있죠. 아, 맞아요. 예. 바닥면에 네.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방음방진 비싸거든요. 아, 그 소재. 네, 소재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비도 비싸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돈을 주고 방음방진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네. 내 차가 생각보다 너무 시끄럽다. 나는 더 정숙함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게 좋죠. 뭐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 중에 한 대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심하더라고요. 품절이 좀 많이 심해요. 네. 많이 심하더라고요, 진짜. 뭐 한 번 좀 가끔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품절음이 더 크게 들리나? 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커요. 그냥 네. 그런 차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할 만하네요. 모델 3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음방진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주분들이 뭐 효과를 보시긴 해요. 저는 네, 그냥 품절음이 좀 심하더라도 그냥 듣고 다니는 편입니다. 노래를 크게 틀으면 되니까.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럼 이제 보시고 계신 시청자 네. 구독자분들이 네. 저런 무식한 놈이다. 아 근데 노래 틀면 돼요. 사실 저는 네. 그냥 귀마개 하고 다니지 그래요. 그러니까 귀마개를 하거나 노래를 틀는 데서. 네. 아 그리고 일단 내장재 뜯는 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 잡소리 날 수도 있고 나중에 AS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내장재를 뜯는 작업이다 보니 네. 뭐 좀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하려고 하다가 이제 내부에서 잡소리가 들릴 수는 있죠. 그쵸 이게 막 근데 짜그닥 거리고. 뭐 작업자분들이 괜히 프로가 아니듯이 다들 네, 문제 없이 잘 시공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 끝났네. 네. 이거는 번외인데 번외. 네. 네. 신차를 사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휠이라든지 익스테리어 쪽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쪽에 아, 그쵸. 꼭 하나씩 있죠. 네. 예.